MDRT 유해 달성한 박채원 FC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내용은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스마트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내용을 아이디어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부터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모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는 순서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침에 저는 7시 정도에 보통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확인하는 일은 당연히 오늘에 있어야 할 일정 관리라던가 아니면 오늘 오전에 내가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 또는 밖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확인인데요. 대부분 다 수첩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25차월 이상 FC 분들께서는 당연히 샘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샘스가 분기에 한 권씩 나와요. 그래서 1년이면 4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40권이 쌓입니다. 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침에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사무실 가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요거 사무실 가서 하자, 요거 사무실 가서 하자 하고 사무실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대부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디어는 바로 구글 캘린더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핸드폰으로 일정을 입력을 하든 제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정을 입력을 하든 언제든지 제가 핸드폰으로 열든 컴퓨터로 열든 제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이 즉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3년 전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검색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바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대부분 팀 비서가 있으실 텐데 비서에게 내가 뭔가 요청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사무실 밖에 나갔을 때 비서가 대신 사무실에서 처리해줘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캘린더에 하나의 캘린더를 비서와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내가 입력함으로써 비서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부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부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이 저에게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원 서류를 팩스로 보낸다고 해서 저는 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받자마자 나는 정말 빨리 까먹기 때문에 재빨리 그 서류를 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하고 당연히 이 폴더는 제가 비서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한 저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한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구글 캘린더에 하겠죠.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내일 모레 생일을 앞둔 고객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선물은 이미 제가 골라놨고요. 고객에게 발송될 편지 내용까지 제가 이미 캘린더에 써놨습니다. 비서분은 선물만 준비를 하고 포장을 해서 택배로 발송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일정을 나갑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세미나입니다. 보통 대부분 상상하시는 세미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시죠. 노트북을 안 챙겨놨어요. 혹시나 세미나 장소에 노트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다행히 제 핸드폰에는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되게 조그맣죠? 이거 하나가 있으면 내가 어디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기가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프로젝터든 상관없이 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행히 이거 하나 챙겨가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걸 찾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거 추천을 하면 와, 역시 박치현은 보험 빼고 다 잘 판다. 그런 말을 항상 듣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일정을 이동하는 중에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보험금 청구인데요. ING생명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팩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건은 조금 크네요. 그래서 고객에게 제가 직접 만나러 갈 약속을 잡고 제 핸드폰에 일정을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제 컴퓨터를 켜면 제 컴퓨터 구글 캘린더에 오늘 제가 입력한 일정이 뜨겠죠. 다음 일정은 개인 상담입니다. 저는 보통 상담을 할 때 백지 RP를 할 때에도 종이를 사용하기보다는 태블릿 PC를 사용을 해서 이 굿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통 상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보통 상담하다가 이거 내가 혹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이거 좀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부탁 가끔 받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상담한 고객 내용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약속을 잡았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태블릿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고객에게도 메일로 보내주고 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도 저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일정이 다 끝났네요. 저는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합니다. 제가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많이 하는 일은 증권에 들어가는 자필 편지를 쓰는 일을 저녁에 보통 많이 합니다. 제가 자필 편지를 쓰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제가 존경하는 화랑지점의 박진우 SE님이신데요. 고객한테 자필 편지를 써라. 그러면 우리나라 FC가 얼마나 많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너 증권 분석해줄게, 증권 좀 보여줘봐 했을 때 증권을 탁 열었는데 내가 쓴 편지가 들어있으면 그래, 맞다. 다시 덮고 미안하다. 내 이거는 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차 올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25회차 유지율은 98.8%입니다. 감사합니다. 자필 편지는 정말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필 편지를 써서 고객의 바인드에 넣긴 넣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쓸 때마다 일일이 스캔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스캐너블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아주 고품질의 스캔 파일을 얻으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캠스캐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아주 흡사한 품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캔을 한 파일을 저는 곧바로 제가 사용하는 에버노트라는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에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로 열든 핸드폰으로 열든 언제든지 같은 최근에 내가 저장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저장돼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내가 비슷한 성향의 고객에게 자필 편지를 쓸 때 언제든지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INGFC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아이탐입니다. 아이탐을 마지막으로 입력을 하고 오늘 고객과의 상담을 메모로 입력을 하고 저는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 아이디어가 괜찮았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아이디어 중에 단 하나, 단 두 가지만이라도 내가 영업활동에 활용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서서 한 스피치는 아주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DRT 3회 달성 김선우 FC입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FC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만한 아니면 경험할 만한 그런 얘기,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2008년 겨울 신입이었던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 만나지? 열심히 교육 듣고 준비도 했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굴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 하셨나요? 그때 당시 저는 점심 저녁 일과를 제외하고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약속을 잡다 안 잡히면 재래시장이나 전자상가를 들르던지 서점에 서서 두세 권씩도 책을 읽곤 했습니다. 하루라도 의미 없이 보내기 싫었던 거죠.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 누나. 제가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얘기를 잘 들어줬던 누나였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잘 만나줬기 때문에 저는 첫 워킹 때 부산을 8번이나 내려갔고, 그 시절 심야버스는 제 방이었습니다. 부산역 맞은편 커피숍에서 누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누나! 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나는 괜찮고 서울 생활할 때 여동생 신세를 많이 졌는데 동생 연금 하나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이가 근처 던킨도너츠인데 나올래?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싸! 잠시 후 임산부가 돌이 좀 지난 아기를 업고 저희 쪽으로 걸어왔고 상담은 진행됐습니다. 언니가 납입해 주는데 마다할 리는 없겠죠. 그게 바로 제 첫 청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애들도 둘인데 남편 종신보험 준비하셨나요? 첫 계약 받아서 기분이 업이 된 나머지 그냥 마구 던진 것 같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그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 종신보험 설계 부탁드릴게요. 얼른 준비해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역산의 2층 롯데리아에서 만나기로 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 걸어오셨는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남편분께 인사를 드렸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죠? 그 순간 저는 네라고 대답할 뻔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남편분에게 요목조목 설명드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평소 연락도 없으셨던 그 남편분께서 새벽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습니다. 웬일이지? 저한테 평소에 호의적이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동생 연금을 가입해 줬던 그 누나였습니다. 웬일이지? 여보세요? 네 누나. 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통영으로 가는 장례식장으로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전업주부에 애들도 어린데 어떡하지? 장례식장에는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눈가가 붉어진 미망인, 그리고 축 처진 어깨, 6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본가는 부산이었지만 경남 통영에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회식이었는지 과음을 해서 숙소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괜찮으니까 꿰매주세요. 숙소로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료가 지켜보면서 어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그냥 오늘은 쉬고 이따 저녁에 보자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분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검결과 외상성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고 미망인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쭈뼛쭈뼛하던 남편분에게 제가 종신보험을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 큰애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망인과 어린 두 자녀에게는 행복을 지탱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란 FC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저축으로 부자를 만들어준 고객은 아직 없지만 다수의 고객분들에게 진단금, 납입면제,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일이 고객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가장으로 둔 이 가정에는 12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되게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없어서 파산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신입 FC의 어설플 수 있는 제안이 젊은 미망인과 두 자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DRT 2회 달성한 한병진 FC입니다. 많이들 졸리시죠?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해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경제가 변화할수록 영업 환경은 턱없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 수가 늘어날수록 영업 풀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재 36차월에 접어들면서 소개나 해피콜이 아닌 이상 신계약을 만들어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FC들 간의 조인업을 통해 조인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니어 FC에게 도움을 주고 시니어 FC도 소득적인 면에서 큰 업적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인업 해보신 FC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안 해보신 거죠? 그럼 혼자서도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조인업을 해보지 않은 FC 그리고 아직까지 영업풀이 넘쳐나는 FC들 그리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FC들은 조인업 자체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지점 신입 FC들이 워킹을 시작하게 되면 꼭 조인업을 권유합니다. 조금 더 나은 컨설팅과 그리고 빈틈없이 정확한 컨설팅으로 고객에게 좋은 보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신입 FC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 있죠. 바로 불안전 판매 계약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니어 FC가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꼭 권유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좋은 효과는 시니어 FC는 이 고객이 원하는 10만 원짜리 보험 가져와봐 하는 것들을 시니어 FC가 같이 감으로써 그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저의 사진입니다. 보장성 종신보험 판매의 달인 아쉬운 대로 슈퍼지점의 남성복 라이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36차월이지만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 판매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 남성분 라이언님 와 계신 거 제가 아까 뵀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저는 항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이름이 적혀 있는 별들 보이시죠? 이것들이 바로 제가 조인욱으로 계약을 이뤄낸 별 숫자들입니다. 주니어 FC가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고객의 성향에 맞게 시니어 FC들을 선택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조인욱을 진행했죠. 우선 시니어 FC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든 프레젠테이션과 클로징은 시니어 FC가 진행한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를 고객한테 엄청나게 오래 일하신 분 혹은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미팅이 만들어지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고객이 알고 있는 만큼 저는 전문가처럼 클로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니어 FC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클로징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 고객이 일반적인 성격이나 직업군 그리고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주니어 FC들이 조목조목 집어내면서 캐치를 하고 분위기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 FC는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주니어 FC들과 조인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내고 나면 찍는 사진들입니다. 사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기 어렵죠.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고객과 미팅하는 장면을 주니어 FC가 찍었습니다. 이 고객님은 현재 주니어 FC보다 저하고 함께 연락을 더 많이 하고요. 저한테 많은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주니어 FC와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고객님은 주니어 FC와 지인관계로서 한 15년, 20년간의 지인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셨는데 삼철 FC로서 오빠 나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혹시 보장 분석 같은 걸 받아봐. 그랬더니 그럼 20-30만 원짜리 종신보험 2개를 자녀 각각 두 자녀에게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져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선배님 당연히 계약은 나올 건데 좀 더 정확한 분석이나 좀 컨설팅을 잘 해주고 싶은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조금은 고민했습니다. 거리가 울산이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울산까지 혹은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계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니어 FC와 많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20만 원짜리 두 건에서 총 월납 CMIP 7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종신보험 50만 원짜리 여러 건과 연금보험 총합 합산해서 700만 원. 주니어 FC는 그 달에 지점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약 5월 달부로 MDRT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FC도 지금 현재 5차월이지만 MDRT 업적의 반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그 주니어 FC는 내년에 이 자리를 멤버로서 참석할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분명 시간 낭비, 비용 낭비, 그리고 거절로 인한 멘탈 붕괴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주니어 FC를 위해 도와주고 나면 이 FC는 나와 함께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증대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제 업적에다가 주니어 FC가 세워준 내용 자체를 계속 합치게 되면 계속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니어 FC도 소득 증대로서 만족과 롱런을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RP를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선배님, 회의실에서 RP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그 정형화되어 있는 RP는 주니어 FC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업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옛날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까도 박지원 FC가 말한 것처럼 샘즈 알고 계시죠?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FC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샘즈에 빼곡히 적혀 있었던 스케줄들,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3월부터 저희 지점에서 강조한 조이넉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업적 증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이넉은 지점 내에서 많은 지원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통한 소득 증대가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조이넉을 하면서 9월에 있을 한국 MDRT 데이 슬로건 초심이란 거 저는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니어 FC들이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내려놓지 않고 티에하는 모습, 그리고 눈코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들어가 그 예전 3년 전 순수했던 저의 초심, 신입 FC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이넉은 롱런의 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영업이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곁에 있는 선배님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앞에 계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 조이넉을 신청하려 합니다. 선배님 받아주실 거죠? 안녕하십니까. MD의 4회 달성한 김석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판매 프로세스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망 고객 발굴, PC, 클로징.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FC님들께서 PC, 클로징이 중요하다 생각하실 것 같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망 고객 발굴이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험업을 시작하면서 이 양지대 가망 고객을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고객과 즐기며 재밌게 할 수 있는 가망 고객 발굴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빙고지, 그 이름은 빙고 소개지인데요. 여러분들 빙고 게임 다 한 번들 해보셨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빙고 게임을 한 번쯤은 접해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을 빙고판에 두고 정중앙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을 중앙에 기입을 하고 고객님의 지인분들을 추천받아 빈칸에 기입을 하여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그 가망 고객을 기계약자로 만들면서 밑줄을 그어 빙고 게임을 완성하는 간단한 소개지인데요. 이 빙고지를 만들 때 고객의 도움을 받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빙고지에 기입되는 가망 고객들은 고객의 아버지, 부모님, 가족,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주 연락이 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가망 고객들로 기입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가망 고객이 기고객으로 변환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정의 의미 있는 선물을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제3자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정의 의미 있는 선물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빙고지 기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많은 선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추천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빙고지를 작성한 이 고객분의 직책과 이름을 기입한 황금색 볼펜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객님을 위한 세상에서 단 한 개뿐인 선물이다. 혹은 저도 이 볼펜을 사용하여 많은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볼펜의 좋은 의미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라며
선물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가망 고객 관련된 그런 기입 사항이 많이 매끄러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 빙고 이벤트를 통하여 많은 가망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빙고 이벤트를 통하여 고객분들과 빙고 이벤트를 하는 양식지와 우수 계약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빙고 추천 이벤트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 기본 활동 이력을 잠깐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빙고판을 만들어 제 실제 기고객인 100모 고객님을 정 가운데 기입을 하였고요. 고객님의 가까운 지인분을 추천받아 빙고판에 입력을 하여 가망 고객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난 후 빙고 이벤트를 시작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빙고판을 작성해 주시는 기 고객님께 황금색 볼펜을 선물하였고요. 이 고객님은 매주 가족들과 외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망 고객이 기 고객이 되어 빙고줄이 그어질 때마다 외식 상품을 지급하였고요. 그 외식 상품에 큰 만족을 느끼신 고객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어 1개월 만에 훌륭하게 이 빙고지 완성을 할 수 있던 우수 계약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내용을 잠시 보시면 백모성이라는 아버님, 장오님이라는 이제 어머니, 친동생, 친여동생, 친한 친구 3분, 직장 동료 1분, 총 9분의 가망 고객이 기고객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 아버지신 백모섭님, 어머니신 건모님의 직업을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라는 걸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빙고 이벤트를 통하여 최초로 법인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개인 고객 위주로 진행되던 개인 고객 위주로 진행되던 보험 영업 역량이 확대되어 보험 영업의 트렌드인 고객 자산가를 관리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인 금액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가망 고객을 만들어내는 빙고 이벤트.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MDRT 2회 달성 한현승입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저 친구 김태희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친구가 뭐 10,000원으로 가입했다던데 그거랑 태아보험이랑 애기 교육보험 이런 거 가입하려고요. 그래서 전 축하 인사와 함께 질문을 같이 합니다.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태희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말씀하신 10,000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는 거는 엄마나 아빠 보험에 10,000원으로 자녀보장 특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아기 태어나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태아보험은 아기 태어나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인 거 아시죠? 근데 혹시 우리 엄마랑 아기 아빠는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뭐 남편은 실비 하나 있는 것 같고 저는 결혼 전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험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이 필요한가요? 아이고야, 두 분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모양이에요. 아기가 생기면 기쁜 마음에 뭐든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 태아보험이나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무리해서 가입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두 분을 위한 거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거를 1, 20만 원 혹은 2, 30만 원 가입을 하시다 보면 20년, 30년 그 이상 유지가 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아빠나 엄마가 아프게 되면 혹시나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의 꿈조차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재테크의 기본은 내 몸 보장받는 보장자산이 첫 번째고 그 안에서 순서는 아빠, 그 다음이 엄마, 그 다음이 아이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학자금 목적으로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주면 되지만 이것 또한 우리 가족이 아프면 이것마저도 해약하게 되시겠죠. 저는 보장자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1, 20만 원, 2, 30만 원 저축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친구분, 다음 주 수요일 2시 시간 어떠세요? 그때 빠른 상담을 위해서 남편분 증권을 찍어서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찾아뵐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종신 AP가 들어갑니다. 소개받아서 처음 TA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충분한 통화 가능 시간을 여쭤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해피콜이 들어왔는데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그놈의 지긋지긋한 3W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팩트까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미리 가상설계 준비를 해서 그분에 맞는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저는 그때 찾아뵙니다. 왜냐하면 클로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클로징이 되기 전까지 여러 번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3W가 또 밀리게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W가 밀리면 기분이 어떤지 아시죠? 대답해 주세요. 저는 고객 연령층이 20, 30대 부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혼부부 혹은 첫째, 둘째 자녀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재산 내역이나 지출 내역을 보다 보면 역시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분들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팩트 파인딩입니다. 굳이 제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객에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것이 피드백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고객의 입에서 먼저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고객이 원해서야만 클로징의 확률이 높아지고 계약의 유지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맨에게 소개를 받아서 청약을 한 후에 마음의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키맨에게 소개를 받은 그 즉시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키맨이 가만 고객을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약속도 빠르게 잡을 수 있고 만나서 클로징이 될 확률이 높겠죠. 키맨이나 고객의 관심사를 센스 있게 반영한 선물, 예를 들면 자녀 사진이 들어간 머그컵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SNS까지. 고객의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개 요청 시에는 그냥 소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키맨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임에 대한 팩트를 받고 과장님, 그 동네 형님 이현일 씨 소개 언제 해주시나요? 과장님, 그 자전거 동호회에 그 친구분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 연결해 주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소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과장님, 저 영업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저 AB형 또라이입니다. 저 집착 장난 아닙니다. 빨리 당장 전화하셔서 연락처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누굴 만나든 대화의 주 화제가 가만 고객과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개할 고객에 대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제시를 해줘야만 그 키맨이 한눈 팔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AP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시간을 갖고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통화를 합니다. 두 번째, FF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인지시켜서 고객의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센스 있는 마음의 선물을 합니다. 네 번째, 아까 보여드린 대로 AP형 또라이 기억하시죠?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소개 요청을 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RP를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된 마음으로 희망적인 RP를 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W 100주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고객의 마음에 들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